나는 왜 만족을 모르는가? 현대 경영학의 대부이자 사회학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그는 95살이라는 고령이 되도록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계기가 된 것은 베르디의 오페라였다. 그는 18살 때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베르디가 그 오페라를 80살에 작곡했으며 그 후에도 더욱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피터 드러커는 당시의 충격을 되새기며 늘 완벽을 추구했다. 물론 그는 살아가는 동안 완벽이 항상 자신을 피해갈 것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완벽을 향한 열정은 그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원동력이 되었다.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후세에 길이 빛날 업적들을 남겼다. 그러므로 완벽을 향한 열정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르다.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팀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받는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주목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은메달을 받는 선수보다 동메달을 받는 선수의 표정이 더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점이다. 동메달 선수는 까딱했다가 수상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돌아갈 뻔했으니 안도와 함께 만족감이 컸겠지만 은메달 선수는 실력으로는 1등을 못할 것도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승리의 여신의 옷자락을 놓쳐 2등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은메달 선수는 동메달 선수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은메달을 받는 한국 선수들 중 18은 얼굴이 굳어있으니까. 동메달을 받은 선수가 은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과는 약간 다른 경우지만 30명 중에 10등만 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1등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완벽에 대한 추구가 너무 지나쳐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뿐더러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 영재씨가 그랬다. 영재씨는 32회를 살아오면서 지금껏 이름값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재원이다. 인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딴 후 현재는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외모 또한 탄탄대로 이력만큼이나 깔끔하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나칠 정도로 웃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그는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만 매달렸다. 주변 동료들은 그의 추진력과 꼼꼼함에 다들 기가 질린 상태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것에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작 영재씨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만 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 얼마 전 영재씨는 오랫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별 휴가와 포상금이 나왔고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날 모처럼 받은 휴가 덕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제의 성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깟것 조금 잘했다고 늦잠을 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자신에게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면 기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기쁨을 좀 더 만끽해도 좋을 시간에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 이상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달리 자아 이상이 높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자신에 대해 항상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영재씨도 그랬다. 아버지의 욕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눈에 영재씨는 항상 부족하고 못난 아들이었다. 유난히 성취욕이 강했던 아버지는 똑똑한 아들을 통해 자신이 가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씨를 아주 호되게 공부시켰다. 덕분에 영재씨는 전교의 1등이 지킨 성적표를 내밀면서도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깟 동네 학교에서 1등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전국 등수를 봐야지. 도대체 넌 만날 공부한다고 앉아서 뭐하는 거냐?
그래서 영재 씨는 상을 받고 1등을 해도 별로 기쁜 줄을 몰랐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이 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심한 자기 비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일도 항상 별것 아닌 듯 심드렁해야 하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밥맛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성공 강박증이 이유일 수도 있다. 레지던트 교육기관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이다. 어떤 해에 교육 병동장을 맡은 적이 있다. 내 아래 레지던트가 67명이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15명 가까이 있었다. 아침에 병동회의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나를 맞이했고 내가 앉은 후에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 지시는 곧 그 병동의 법이었다. 이런 작은 조직에서도 보스를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겠다. 그때 나는 권력의 의지가 인간의 본성이란 아들러의 말에 절실히 공감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승리한 자만이 권력을 차지하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성공은 이전 세대를 능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또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에 기여한다는 도덕적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한 인생의 패배자여 실패자가 됨을 뜻한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질주하는 것도 어쩌면 실패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에 대한 강박을 낳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디서건 경쟁을 통해 1인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승리하면 인생에서 제대로 성공했다고 느낀다. 메디컬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장준혁의 장인은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누가 술잔에 독을 넣을지 알게 뭐야.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야. 들여다보면 너나 나나 안 떨어지려고 죽을 힘 다해 애쓰는 건 똑같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그만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한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다움을 유지한다. 작은 일에 기뻐할 줄 알고 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함께 나누고 채워주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웃어넘길 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 이상이 너무 높거나 성공 강박증에 걸려 있어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이 부족하다. 영화 사랑의 레시피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케이트.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인 그녀는 하루 종일 많은 요리사를 주의하며 최상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연구할 정도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부주방장 닉이 감히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일할 때도 오페라를 즐겨 듣는 닉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늘 웃게 만든다. 삶과 요리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일을 즐길 줄 아는 닉은 금세 주방의 스타로 떠오른다. 케이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주방에 들어가면 모든 이가 웃음을 멈추고 긴장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후 케이트는 닉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찾게 된다. 당신이 만일 케이트처럼 자신에게 완벽함만 요구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완벽이 과연 무엇인지, 그 완벽이 혹시 당신을 늘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당신의 부모가 바라던 것은 아닌지. 완벽이란 어떤 인간에게든 애당초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가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다. 그러니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려라. 그렇게 조금씩 당신 안으로 들어온 기쁨들은 당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꺼내줄 것이다.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만족의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면 당신은 분명 그 전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